난 지금 1년 꼴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글은 뭐니? 다시 써와. 네? 열심히 썼는데. 이건 문장이 쓸데없이 길어. 다시 써와. 또 다시 써야 한다니. 얼마 전에 부임한 키어의 선생님은 글짓기에 매우 엄격하다. 이러다 큰일이 일어날 거야. 우수한 학생의 글은 대회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 모두 열심히 작성해주세요. 글짓기라니 귀찮은다. 난 그렇게 생각하며 땡땡이를 쳤으나. 야코비, 네? 올해부터 글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없단다. 실화냐. 그리고 나 이외에도 위기인 학생이 있었다. 우리 반은 글짓기 제출률이 낮아. 글짓기 대회의 파도는 우리 반에도 예외 없이 찾아왔다. 글짓기는 학년 모두가 참가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야. 이번 주제는 가족이야. 반드시 작성해서 이번 주 중에 제출하도록. 가족이라니 왜 하필. 내 이름은 오가와 유세이. 사정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없다. 선생님, 저 그 주제로 쓸 게 없는데요? 뭐? 안타깝지만 글을 제출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어. 1년 꿇어야지 뭐. 말도 안 돼. 글 하나 못 써서 꼴린다니 불쌍하다. 유급 파티라도 해줄까? 그렇게 난 가족이 없다고 매일 반 친구들에게 놀림당했다. 글 하나 못 썼다고 1년을 꿇으라니 역시 납득할 수 없어. 후덜거리면서 복도를 돌아다니던 그때, 너도 글짓기 때문에 위험하냐? 그런데? 소문으로만 들은 불량배로 유명한 야코비가 내게 말을 걸었다. 나도 어떻게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 너도? 실은 나도 마찬가지야. 어쩌다 보니 난 내가 어린 시절과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야코비에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 쓸 수가 없어. 아니, 그 이야기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쓰면 되잖아. 그런가? 그렇구나. 야코비의 한마디에 나는 글짓기를 시작했다. 며칠 뒤. 오늘은 중간 체크 겸 글짓기 발표회를 할게요. 누가 먼저 발표할까요? 갑작스레 글짓기 발표 시간이 됐다. 다들 선생님의 눈을 피했다. 그럼 유세이. 나잖아. 안 썼으면 졸업 못하는 거 알지? 네. 가족이 없는데 정말 쓴 거야? 인터넷에 있는 글 베껴온 거 아니야? 원고를 손에 들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다. 제목부터 말하세요. 단 한 명의 졸업식. 난 내가 생각한 가족에 대해 적은 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바로 왜 난 엄마 아빠가 없는 거야? 네가 어렸을 때 이 섬에서 멀리 떨어진 하늘로 가버렸기 때문이란다. 하늘? 그랬구나. 난 읍고도라고 하는 멀리 떨어진 작은 섬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걱정 마. 섬 사람들이 모두 널 훌륭하게 키워줄게. 고마워. 내겐 섬 사람들이 부모님과 다름없었다. 섬에서 태어나다니 진부하다. 잘도 그런 소설을 썼네. 그리고 너도 곧 졸업식이구나.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무렵 중학생이 돼도 선생님과 또 수업할 수 있는 거죠? 유세이, 실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읍고도는 내가 졸업한 뒤 폐교될 예정이었다. 그러니까 나도 선생님으로 계속 일하려면 이 섬에서 나가야만 한단다. 네? 왜요? 전 아직 여기에 있고 싶어요. 선생님께 더 많이 가르침 받고 싶어요. 유세이, 울지 마렴.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난 혼자 졸업을 해야만 했다.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구나. 유세이, 웃어야지. 네. 그럼 연다. 선생님이 아무도 없는 체육관 문을 열었다. 그러자 그곳에는 유세이, 졸업 축하한다. 축하요. 정말 잘 자랐구나. 훌륭하게 잘 자랐구먼. 아들, 날 위해서 여기까지. 섬 주민들이 모두 모여 내 졸업식을 축하해 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 섬을 나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중학생이 되면 선생님께 어리광 부리지 않아야 해. 알았지? 도시 사람들 조심해야 한다. 공부가 끝나면 다시 와야 해요. 우리 아가 잘할 거요. 네, 다녀올게요. 유세이, 꼭 돌아와야 해. 다들 나중에 봐. 나는 사람들에게 우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도록 뒤도 안 돌아보고 섬을 떠났다. 도시 생활은 정말 힘든 일이 많았지만 섬 사람들이 보낸 편지에 힘을 얻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 과거를 안 반 친구들은 대단하다. 한편의 이야기 같아. 우리들은 축복받았던 거구나.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아픈걸. 반 친구들의 박수 속에서 다음 장을 넘겼다.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어느 날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부모님이 실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예상 외의 전개였는지 반 친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건 내가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다 하고 무슨 일 있어? 미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가장 친했던 누나한테 전화가 왔다. 실은 너희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그게 무슨... 이 섬을 떠난 것뿐이야. 뭐? 그럼 살아있다는 거야?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이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섬 사람들이 사실을 숨겼던 거야?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데? 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은 섬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읍고도에서 아이가 태어난 건 10년 만이군. 이렇게 빨리 고령화가 진행될 줄이야. 언젠간 이 섬에서 살 수 없게 될 거야. 섬 생활의 위기감을 느낀 부모님은 외부와의 교류를 위해 섬 사람들을 불렀다. 하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려고? 나도 반대야. 그런 짓 하면 이 섬의 장점이 사라진다고. 안기야, 섬 사람들의 결속이 사라지면 큰일이라고. 사람들은 부모님의 의견에 맹렬히 반대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미 섬 밖의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해서 이 섬을 팔려는 거야? 무섭구먼.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그렇게 주민들이 강압적으로 부모님을 섬에서 추방시킨 것이다. 그렇게 억지로 배에 태워져 섬을 나가게 된 부모님은 유세이는 우리 섬의 희망이야. 이 아이는 섬에서 키울 거야. 안 돼요. 우리 아이라고요. 태어난 곳에서 키우는 게 아이에겐 행복이여. 잠깐만요. 얼른 배 밀어. 무정하게 배는 출발했고 그렇게 전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부모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가족에 대한 생각이었다. 정말 슬픈 이야기구나. 너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지금까지 놀려서 미안해. 이란, 조금 곤란해졌는걸. 발표를 마치자 교실 사람들이 모두 울기 시작했다. 좋았어. 널 홀로 졸업시키지 않겠어. 반 친구들이 있는 이상 혼자 졸업할 일은 없겠지만 키오의 선생님은 갑자기 무언가에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맞아. 우리 다 같이 졸업하자. 우리들 이제 가족 같은 사이라고. 고마워 얘들아. 상상 이상으로 다들 감정적이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잘 된 것 같군. 고마워 야코비. 잠시 후 다들 울음을 그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유세이가 행복해질지 이것에 대해 다 같이 이야기해보자.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키오의 선생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 유세이의 행복이라. 역시 부모님을 만나는 거겠지? 맞아, 우리들이 찾아보자.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반 친구들. 우리 부모님을 찾아보자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더니 유세이의 글을 대회에 내면 되지 않을까? 선생님의 제안에 반 친구들이 모두 환호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전국 유명 대회에 출품하면 각종 매체로 유세이의 이야기가 퍼질 거야.
유세이의 글이라면 반드시 우승할 거야. 만장일치로 내 글을 대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리고 반 친구들이 예상한 대로 대상을 받은 단 한 명의 졸업식은 수많은 미디어에 보도돼 화제가 됐다. 그리고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책을요? 출판사 관계자들이 내 글을 좋게 평가해 여러 곳에서 오퍼가 들어왔다. 이번에 발매하는 잡지 기사인데 어때? 읽기 쉬운걸? 너 글짓기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그래? 하지만 내 목적은 이름을 팔아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만큼은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유세이, 손님 왔어. 널 만나고 싶다던데? 나랑 만나고 싶다고? 설마...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라고 생각한 난 긴장하면서 기숙사 응접실로 향했다. 그러자 그곳엔 유세이, 오랜만이야. 정말 많이 컸구나. 어째서 여러분이 여길... 읍고섬의 사람들이 왔다. 왜 이 타이밍에 만나러 온 건지 물어보자 유세이, 널 데리러 왔어. 그래, 지금 당장 섬으로 돌아가자. 잠깐만, 무슨 소리야? 이대로 도시에 있으면 넌 이상해질 거야. 역시 섬 밖으로 나갔으면 안 되었어. 섬에서 태어난 아이는 섬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요. 내 글을 비난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날 설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 미안하지만 전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지금까지 소중하게 키워준 은혜에 배반하는 것 같아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난 그렇게 답했다. 분명 그 섬은 좋은 곳이었지만 평생 밖의 세상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건 어떨까? 너의 고향이라고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주민들은 엄마 아빠를 쫓아낸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내 진짜 심정이 어떤지 모른다. 도시에는 도시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물론 읍고섬도 섬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있어? 그 말은 즉 섬을 버리겠다는 소리니? 녀석이 데려가서 정신 차리게 해야지. 키워준 은혜를 지금 버리겠다는 거야. 섬 사람들은 날 억지로 데려가려고 했다. 이제 그만해. 장로님의 얘기에 섬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장로님, 포기하는 건가요? 그럼 섬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갖고 있던 가치관을 바꾸는 게 고통스러워서 가만히 있었어. 하지만 이젠 우리들도 바뀔 때가 온 거요. 장로님은 내 말을 이해하셨다. 그리고 내 말에 납득하지 못한 섬 사람들을 데리고 섬으로 돌아갔다. 유세이, 마지막까지 서운함이 담긴 목소리에 난 답할 수 없었다. 미안해. 여보, 이거 봐봐. 오가와 유세이? 이거 가짜 아니야?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섬에서 헤어진 아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아니야, 이 아이 읍고도 출신이야. 뭐? 그 말은? 설마 이렇게 아들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진짜야. 우리 아들이 맞아. 정말 많이 컸구나. 유세이,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섬에서 억지로 쫓겨났지만 아이를 두고 온 우리들이었기에 이제 와서 부모님이라고 말하는 걸 주저했다. 몇 개월 뒤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 연락도 안 와. 이제 나 같은 건 잊어버린 건가? 아니면... 결국 부모님과 만나지 못한 채 나는 고등학교 졸업식을 맞이하고 말았다. 졸업식 전까지는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TV에도 많이 나갔는데. 지금까지 많이 노력했잖아. 힘내. 날 격려해주는 반 친구들. 그때였다. 유세이, 기억고 선생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날 불렀다. 선생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새로운 선생님인가? 그치만 보통 졸업식에 오진 않을 텐데. 수수께끼의 존재에 반 친구들이 술렁였다. 하지만 난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은 혹시... 그래, 맞아. 유세이. 늦어서 미안하구나. 글 마지막 문장이었던 언젠가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부모님의 거처를 알고 있었지만 널 볼 면목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연락이 없었던 게 그래서였구나. 그치만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자, 네 바람이잖니. 선생님, 유세희, 정말 지금까지 미안했구나. 유세희, 혼자 두고 가서 미안했다. 아니야. 와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아빠. 이렇게 나는 단 한 명의 졸업식 덕분에 마지막에 졸업식을 맞이할 수 있었다. 너희들 고향은 어디냐? 댓글로 나한테 알려줄래? 다음 글짓기 소재가 없어서. 뭐 됐어. 구독 버튼 잘 부탁해. 여러분은 생일 파티 해본 적이 있나요? 다 같이 생일 축하해. 17살이 된 걸 축하해. 한층 더 어른스러워진 것 같은데? 좋은 1년을 보내길 바라. 우리 반은 정말 사이가 좋아. 누군가의 생일날에는 성대하게 생일 파티를 열곤 한다. 얘들아, 고마워. 하지만 난 그 중에서 단 한 명,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내일은 내 생일이구나. 드디어 오늘이 내 생일이야. 내 이름은 이나다 토시하루. 같은 반 친구들과 아직 한 번도 이야기해본 적이 없다. 어쩐지 마음이 무거운걸.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실 문을 열자 마사문의 생일 축하해. 옆반에서 생일 축하 목소리가 들렸다. 마사문의 생축! 앞으로도 인기 매니튜버로서 열일해라. 우와, 이렇게나 많이 받아도 되는 거야? 너무 기뻐. 얘들아, 정말 고마워. 어라? 야코비는 나한테 뭐 줄 거 없어? 설마 아니지, 야코비? 자, 이거. 우와, 이건 내가 갖고 싶다고 말했던 소형 카메라잖아. 꽤나 구하기 어려웠을 텐데. 역시 넌 내 베프야. 고마워. 이 정도야 뭘. 저렇게나 축하를 받다니. 역시 마사무네는 대단해. 나도 오늘 생일인데 이렇게나 다르다니. 부러워하면서 교실에 돌아가자. 토시하루, 안녕. 안녕. 처음 내게 말을 건 사람은 같은 반 카네아키였다. 너 옆반인 마사무네랑 생일이 같더라. 맞아. 그럼 네 생일도 반에서 다 같이 축하해 줄게. 뭐? 내 생일도 축하해 주는 거야? 생각지도 못한 일에 나는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다. 당연하지. 같은 반 친구인데. 고마워. 너무 기뻐. 그렇게 카네아키가 수업 끝나고 교실에서 기다려달라고 말해서 처음 해보는 생일 파티에 두근거리며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방과 후 교실에서 기다리던 그때 오래 기다렸지? 카네아키가 커다란 케이크를 갖고 나타났다. 날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케이크를 준비해주다니 어떤 생일 잔치를 해주는 걸까 더욱 두근거리던 그때였다. 그럼 토시하루 생일 축하해. 반 친구들이 다 같이 축하 인사를 건네던 그때 카네아키가 나에게 다가왔다. 이건 손에는 커다란 케이크를 든 채. 설마. 받아라. 그대로 카네아키는 커다란 케이크를 내 얼굴에 날려버리고 말았다. 케이크를 앞면을 강타하자마자 반 친구들은 즉시 교실을 나갔다. 이거 케이크 비용 청구서니까 네가 내라. 그럼 안녕. 이럴 수가. 내가 교실에서 혼자 멍하니 있던 그때였다. 뭐? 너 무슨 일이니? 이건 좀 심한데. 괜찮냐? 아무것도 아니야. 마셀무네와 친구들에게 그 모습이 보여진 게 부끄러웠던 난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 정말 최악의 생일이야. 다음 날 얘들아, 어제 토시하루 놀란 표정 좀 봐봐. 개웃기지? 우리들은 어제 파티 때 찍은 토시하루의 사진을 보며 떠들었다. 이렇게 재밌는 사진 우리들끼리만 즐기다니 아까운걸? 좋아, 이거 SNS로 퍼뜨려버리자. 좋은 생각인데 하트 대박 많이 받겠다. 그러자 그때 얘들아, 즐거워 보이는구나. 이번 달 생일 파티도 잘했니? 완전 대박 잘했죠? 너무 즐거워서 다들 웃고 난리였어요. 보세요.
유즈키 선생님이 오셔서 어제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다. 이거 토시하루 아니니? 네, 맞아요. 말도 안 돼. 유즈키 선생님은 사진을 보며 갑자기 떨기 시작했다. 토시하루는 이때 즐거워했니? 거의 울 뻔했는데요. 이 사진 SNS에도 올렸어요. 그런 짓까지 한 거니? 큰일이야. 선생님의 상태가 더더욱 이상해졌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너희들 그 아이를 화나게 만들면 인생 끝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양반은 못 되겠네? 이야,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 잘도 나왔네? 아싸는 그런 일이 일상다반사인가 봐? 내 말이 안 들리는 척 녀석은 평소처럼 자리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차, 개노잼이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 어라? 갑자기 항상 같이 있던 반 친구들의 기척이 사라진 걸 느꼈다. 어라? 유즈키 선생님, 이 녀석 안 왔는데 오늘 지각이에요? 아, 오늘 결석이래. 결석이요? 가만, 생각해보니 녀석이 결석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늘은 4명 결석했어. 뭔가 나랑 친하게 지내던 녀석들이 점점 학교에 안 오고 있어. 항상 같이 다니던 4인방이 동시에 사라지니 역시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그 녀석들 SNS에도 아무 반응이 없고 대체 무슨 일이야? 그렇게 몇 주 뒤. 오늘은 카네아키와 토시하루 외에는 모두 결석이야. 네? 마침내 교실에는 나와 토시하루만 남게 되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책을 읽던 토시하루의 손에는 무서운 제목이 적힌 소설책을 묵묵히 읽고 있는 토시하루의 모습에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 토시하루의 생일 파티를 한 뒤부터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했었어. 이 녀석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역시 야코비한테 받은 이 카메라 정말 최고야. 그래? 아침 HR 시간이 끝나고 복도를 걷던 그때, 응? 이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옆반 교실의 상태가 이상함을 깨달았다. 갑자기 한 명씩 학생들이 결석하기 시작했대. 뭐? 뭐야, 무슨 호러 소설도 아니고. 왜지? 진실을 알고 싶어. 야, 난 학교를 결석한 반 친구의 집을 찾아갔다. 다행이다. 너구나. 팔팔해 보이는데? 왜 학교 안 왔어? 아니, 그게 토시하루랑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토시하루의 이름을 꺼내자마자 토시하루? 아무것도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야! 대체 뭐야? 대체 왜 학교에 안 나오는 거냐고? 다른 반 친구들의 집에도 찾아가 봤으나 이 녀석도 저 녀석도 모두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이상 반을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해요. 왜 학교 측에서는 아무 움직임도 없는 거죠? 그건 딱히 조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선생님은 애들이 결석하는 이유를 알고 계신 거예요? 유즈키 선생님은 가까이 다가와 나한테만 들리도록 작게 얘기했다. 저번에 얘기했잖니. 저 아이를 화나게 만들면 인생 끝이라고. 네? 그건... 아, 나는 가만히 책을 읽고 있는 토시하루를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니. 토시하루, 대체 정체가 뭐죠? 토시하루는 말이지. 조폭의 아들이야. 저 녀석이 조폭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진실을 알게 된 난 큰일이야. 위험해. 다들 조폭에게 무슨 짓을 당해서 집 밖에 못 나가는 거구나. 내가 최후의 일인, 그러니까 다음 타깃은 반드시 나야.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집에 가던 그때 눈앞에 자동차가 멈추고
인상이 험악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진짜 나타났어.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야, 너 2학년 F반 학생이지? 몰라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정신을 차리자 난 젖먹던 힘을 다해 달리고 있었다. 야, 기다려! 젠장 또야. 예상대로 남자는 날 쫓아왔고 난 어떻게든 도망가기 위해 골목길에 들어갔고 누군가 부딪히고 말았다. 비켜! 나 지금 바쁘단 말! 아, 넌 뭐야? 이 자식! 구조파의 다카츠루님께 시비 거는 거야 지금!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 애송이네. 에? 구조파라고? 위험한 남자로부터 도망갔더니 진짜 조폭이 눈앞에 나타났다. 야, 아서라. 그냥 부딪힌 것 뿐이잖아. 떠들지 말라고. 예, 죄송합니다. 다카츠루님의 상냥함에 감사하라고. 나도 앞을 못 보고 걸었으니까 미안하다. 네. 어떻게든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한 그때 드디어 잡았다. 그 남자에게 잡히고 말았다. 들켰다. 이제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한 난 정말 죄송합니다. 설마 도시아키가 조폭의 아들이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곧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 아, 무슨 일 있었어? 다카츠루님 아니십니까? 아니요, 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질문을 한 것뿐인데 갑자기 도망가서. 네? 질문이요? 그래, 맞아. 아들의 생일날이었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생일인데 기운이 없어 보이네. 아들의 상태가 안 좋아 보였던 걸 깨달은 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봤다. 뭐야 이건? 그러자 SNS에는 케이크로 생일빵을 당한 토시하루의 사진을 발견했다. 이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군. 그렇게 같은 반 애들에게 물어보려고 했으나 너 2학년 F반 학생이지? 이 SNS 사진에 대해서 자세히.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요. 용서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어째서인지 날 보자마자 다들 쫄아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없었고 학교도 결석해버렸던 것이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너 거울은 보고 다니냐? 당연히 쫄지. 그런가요? 에휴, 참 미안하게 됐군요. 우리가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해봤자 사건은 해결되지 않아.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야지. 나는 아빠에게 불려 교실로 달려갔다. 거기엔 얘들아, 게다가 타카츠루님까지 어째서 여길... 도시하루, 네 아버지가 어떤 사진을 발견해서 진상을 듣고 싶거든. 뭐야,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은. 너무 무서워. 이 사진은 생일 파티에... 일단 반 친구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 타카츠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카네아키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저희들은 매월 다 같이 사이좋게 생일 파티를 하는데 토시하루는 매일 자리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카네아키는 내가 같이 생일 파티에 어울리지 않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다. 다들 열심히 축하하는데 분위기를 망치기나 하고. 다들 눈치 보는 게 싫어서 그런 짓을 했어요. 사진을 SNS에 올려서 정말 미안해. 모두 나를 향해 사과했다. 그래서 도시하루 하고 싶은 말 있어? 난 속마음을 털어놨다. 예전부터 친구가 갖고 싶었어. 그치만 아빠가 쿠조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모두가 무서워 거리를 둘 거라고 생각해서, 미움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울릴 수 없었어. 그랬던 거구나. 너 때문이잖아 임마. 그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화해한 기념으로 다시 네 생일 파티 하자.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인데. 이번엔 다 같이 케이크 먹자. 선물은 역시 책이 좋겠지? 얘들아, 고마워.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이번엔 내가 수수께끼를 풀기 전에 해결돼버리고 말았잖아. 전부 다 깔끔하게 해결됐으니 좋은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때 구조파 사무실에서는 타카츠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거 주문 제작한 케이크예요. 이건 제 선물입니다. 저도 준비해왔으니 받아주십시오. 난 이제 이럴 나이가 아니라고. 너희들도 기억에 남는 생일 파티가 있다면 알려줘. 구독 버튼도 잘 부탁하고. 야, 야코비, 환상의 천재 학생을 찾으러 가자. 아? 난 같은 반이자 유명한 스트리머이기도 한 마사무네의 촬영을 도와주기 위해 자주 여기저기 불려진다. 이번에 취재할 곳은 오늘 체험 수업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곧바로 수학 수업을 시작할 테니 난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느새 난 한 학원 수업에 참가하고 있었다. 왜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는 건데? 좋은 질문이야. 여기에 환상의 학생이 있다고 들어서 조사해보고 싶어. 아, 그래. 거기 조용히 하세요. 네. 수업이 끝난 이후 우리들은 학생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저기요, 이 학원에 환상의 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뭐? 환상의 학생? 차, 뭐야 그게?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들어본 적 없어. 천재라서 학원에 잘 안 온다던데요? 천재라고? 그거 혹시 우리 아냐? 어? 우리들은 이 학교에서 천재 쌍둥이라고 불리거든. 보시다시피 딱히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좋았어. 어떠냐? 잘했어. 하지만 아직이야. 내 이름은 카네무라 히데야. 에프렌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생으로 게임을 매우 좋아한다. 축하해. 46콤보 달성했어. 아싸, 최고 기록이야. 다음엔 47콤보에 도전해야지. 도작 게임 하나로 저렇게 좋아할 일이야? 저런 사람이 우리 형이라니 진짜 쪽팔린다. 그치? 똥통 학교에 다니면서 집에 오면 항상 게임만 하는 형 같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쌍둥이 동생 고우키와 슌키는 항상 날 조롱하지만 그런 건 별로 상관없었다. 우리들은 형과 다르게 이 동네에서 유명한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 데다. 매년 수많은 S맨이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유명 학원에 다니고 있다. 역시 우리들 천재 맞지? 맞아. 모의고사 점수도 이미 S맨이대 합격 판정을 받을 정도다. 역시 저번에 말했던 환상의 학생이란 우릴 말하는 게 틀림없을 거야. 맞아. 우리들은 주변에 있던 애들한테 자랑했다. 너네 그거 아냐? 우리 이 학원에서 환상의 천재 학생이라고 불린다? 아, 그랬구나. 굉장하지? 그러게. 공부는 잘하지만 좀 멍청해 보이는걸. 또 저 쌍둥이야? 착각 유분수지.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숙제 프린트 두고 왔어. 아이, 나도 두고 왔어. 그치만 우리들 환상의 학생이라고 불릴 만큼 천재니까 괜찮지 않을까? 맞아. 선생님도 용서해 줄 거야 아마. 그걸 두고 오면 오늘 수업 때 아무것도 못한다고. 지금 바로 집에 가서 가져오던지 가족한테 가져와 달라고 해. 최선다. 지금 바로 갖고 올게요. 전화해 볼게요. 차, 뭐야 저 녀석. 융통성 없겐. 이 정도는 봐주지. 좋아. 새로운 기록이 얼마 안 남았어. 전화 왔어. 역시 받아야겠지. 여보세요? 형, 어차피 지금 게임하고 있지? 우리 숙제 프린트 두고 와서 좀 곤란한데 10초 안으로 가져와. 뭐? 그건... 내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동생들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다. 안 갖다 주면 나중에 더더욱 귀찮은 일이 일어나겠지. 어쩔 수 없네. 결국 난 동생들의 프린트를 가지고 집을 나섰다. 선생님, 형이 프린트 가지러 온대요. 그래? 형이 착하구나. 그렇지도 않아요. 에프렌 고등학교에 다니는 데다가 맨날 게임만 하는 형편없는 형인걸요. 그래? 그럼 형도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이날도 우리들은 환상의 천재 학생이 있다는 그 학원에 왔다. 오늘은 무려 원장 선생님과 인터뷰하기로 약속했다고.
학생들에게선 단서를 찾지 못했으니 이번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나는 그렇게 원장 선생님께 환상의 학생에 대해 물어봤으나 미안하지만 그 질문엔 답할 수 없단다. 그 말은 즉 환상의 학생은 진짜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 그건 인정하마. 그치만 그 학생은 말 그대로 환상이라 거의 학원에 나타나지도 않고 자신의 존재를 그다지 밝히고 싶어 하지도 않거든. 그럼 이름이나 성별이나 어떻게 생겼는지 같은 질문도 그래, 아무것도 대답해줄 수 없단다. 그럴 수가 드디어 존재를 밝혀내는가 싶었는데 그치만 소문은 진짜라니까 끈질기게 찾아보면 언젠간. 그때였다. 이럴 수가! 그가 나타났어! 갑자기 원장 선생님이 무언가를 보고 놀라 소리쳤다. 나는 동생들의 프린트를 갖고 학원에 나타났다. 자, 여기 가져왔어. 늦었잖아. 겨우 프린트 하나 주러 오면서 왜 이렇게 굼뜬 거야? 역시 머리 나쁜 녀석은. 나는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으나 야, 잠깐 기다려. 동생들은 날 갑자기 막았었다. 형이 똥통 학교 다니면서 게임만 한다고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와서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같이 공부하다 가자고. 그러자 그때 강사들이 모여들었다. 자네는 어째서 여기에 있는 거야? 또 난리군. 나는 곧바로 강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저 이 학원 그만둘래요. 뭐라고? 잠깐만 기다려. 여기서 공부할지 말지는 제 자유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만둘게요. 뭐? 형, 이 학원에 들어오지 않았으면서 뭘 그만둬? 대체 무슨 소리야? 애초에 형이 머리 좋은 사람들만 들어오는 이 학원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 너네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희들은 그런 말할 자격 없어. 네? 그는 전설의 천재 학생이라고. 네? 뭐라고요? 정말요? 그가 그 전설의... 마사문에 네 진실을 불어들이는 운 정말 대단하다. 히데아는 본래 머리는 나쁘지 않았지만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게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애플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대학교 대단한걸? 우연히 눈에 들어온 팸플릿을 보고 에스메니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꿈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 학원에 다녔지만 저번 시험 채점 결과 나눠줄게. 히데아 100점. 역시 대단하구나. 또 100점이잖아. 차라리 학원에 다니지 말고 혼자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히데아는 학원을 그만둔 것이다. 그걸 원장 선생님이 잠깐만 기다려. 학원비는 받지 않으마. 여기 안 와도 돼. 환상의 학생으로 있어도 되니 이대로 이 학생 명단에만 남아있어 줄 수 없겠니? 네? 어디서죠? 애플엔 고등학교의 학생이 에스메니 대학에 진학했다는 실적이 필요하거든. 그러니 부탁하마. 에스메니 대학교에 대한 정보도 여러 가지 알려줄 테니. 그렇게 원장 선생님의 간절한 부탁에 히데아는 환상의 학생으로 학원에 남게 된 것이다. 원장 선생님이 어렵게 부탁하셔서 남아있는 환상의 학생한테 뭐야 그 태도는? 그래 맞아. 애초에 부탁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지. 네? 맨날 게임만 하는 녀석이 어떻게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자 그때 얘기 다 들었다. 원장 선생님, 히데아는 이 학원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야. 그런 사람을 그만두게 만들어버리다니. 대체 무슨 짓이야? 아니요. 원장 선생님은 형한테 속고 있는 것뿐이에요. 형 같은 거 없어도 저희들의 존재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너희들은 이해력이 부족하구나. 미안하지만 이 학원에 손해를 입히는 학생들은 이 학원에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쟤네들은 여길 나가줘야겠어. 네? 그렇게 두 사람은 이 학원을 떠나게 됐다. 왜 그런 형 때문에 우리들이 학원에서 쫓겨난 거냐고. 게임만 하는 주제에 열받네. 그래, 우리가 원장 선생님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거야. 평상시 한심한 모습이 잘 담겼네. 이걸 보면 원장 선생님도 생각을 바꾸시겠지? 그 사진을 갖고 우리들은 학원에 갔다.
이거 보세요. 이게 형의 진짜 모습이에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죠. 이런 녀석이 천재일 리 없어요. 이제 형도 이 학원에서 쫓겨나겠지? 그리고 우리들이 천재 학생이 될 거야. 너희들은 가족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형에게 이건 중요한 일이란다. 마침 잘 됐네. 이걸 보렴. 원장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며 우리들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다. 메하메하 마사무네예요. 오늘은 예전부터 계속 찾아다니던 환상의 학생을 발견했는데요. 그 학생을 섭외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히데아 씨는 게임을 하기 위해 에프렌 고등학교에 입학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에스메니대에 들어가고 싶으시다면서요. 왜죠? 제가 에스메니 대학에 가고 싶은 이유는 제 꿈 때문입니다. 내 꿈. 그것은 바로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주변에는 같이 꿈을 위해 노력하는 동료가 없었다. 같이 싸울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해. 잘하는 사람들의 기술을 가까이서 접하면 서로 실력을 높일 수 있을 거야. 그때 에스메니 대의 팜플렛에 강한 e스포츠 팀이 있다는 걸 알고 에스메니 대를 꿈꾸게 된 것이다. 그랬군요. 분명 공부도 게임도 잘하실 거예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렇단다. 이제 알겠네. 차, 깝치기는 그딴 녀석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 그럼 우리들이 떨어뜨릴까? 어떻게? 잠깐 퀴 좀 대봐. 아, 그렇구나. 좋은 생각인데? 그치? 몇 개월 뒤 나는 에스메니 대학에 입학 시험을 보러 갔다. 그럼 시작하세요. 여기서 붙으면 프로게이머로 한 발 나아갈 수 있어. 시험이 끝나자 뭔가 걱정돼서 와봤어요. 마사무네와 친구가 날 응원하러 왔다. 시험은 어떠셨어요? 느낌이 좋아. 합격할 것 같아. 뭐, 그럼 프로게이머가 탄생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겠군요. 그날 늦은 밤 우리들은 에스메니대 앞에 왔다. 추워. 역시 밤이라 그런지 개춥네. 얼른 그걸 찾고 집에 가자고. 우리들은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뒤 학교 안에 숨어 들어가 오늘 진행한 시험지를 둔 책상과 서랍을 찾아다녔다.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없어. 이건가? 찾았다. 이거 아니야? 카네무라 히데야. 틀림없어. 형이야. 그러자 거기에 여기 누구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경비원에게 들키고 말았다. 이런, 도망가자. 그래. 거기서! 저 녀석 끈질기네.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주위를 분산시키자. 우리들은 학교 밖에 나가려고 했으나 뭔가 기분 좋아서 이것저것 사버렸네.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야. 합격자 발표일도 아직인데. 마음이 들뜬 마사무네는 합격 발표도 아직 멀었는데 합격 축하 파티를 위해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많이 샀다. 환상의 학원생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으니까 합격은 나는 당상이라고. 거기서! 에이, 끈질기긴. 얼른 포기하라고! 어? 드라마 촬영이라도 하나? 근데 카메라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녀석들을 붙잡아줘! 도둑이야! 우리들은 곧바로 수상한 두 남자 앞에 멈춰섰다. 꺼져. 비키라고! 정말 귀찮은 일에 휘말려 버렸네. 쫙! 그렇게 우리들은 도망가던 남자들을 한 명씩 잡았다. 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이 사람들은 그래, 틀림없어. 자칭 천재 쌍둥이잖아. 어제 에스메니대에 침입한 고등학생들이 경비원에게 잡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날 진행된 입학 시험지를 훔쳤고 범행 동기는 형의 입시를 망치고 싶어서라고 진술했습니다. 나는 TV를 보고 기가 찼다. 저 녀석들 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나는 무사히 에스메니대에 합격했다. 한편 동생들은 우리들은 아무 잘못 없어. 그래, 무죄라고. 이 사건으로 인해 동생들은 에스메니대에 입학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나보다 학력이 낮아졌다. 그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매일 방 안에만 틀어박히는 생활을 보내게 되고 말았다.
그리고 벚꽃이 필 무렵 나는 프로게이머가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부푼 마음을 안고 에스맨이 대학교에 들어갔다. 이게 꿈을 향한 첫걸음이야. 합격 발표는 항상 두근거리는 것 같아. 너희들은 시험과 관련해서 어떤 추억이 있니? 댓글로 알려줘. 그럼 구독 버튼도 잘 부탁해. 운명의 사람을 찾기 위해 난 오늘 길거리 소개팅 장소에 왔다. 하나이라고 해요. 20살이에요. 안녕하세요. 난 세라라고 해. 안녕. 세라 씨, 뭐 시킬까요? 맞은편 자리에 앉은 하나애라는 여성은 인상이 좋고 말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정말 멋진 여성이야. 그녀가 내 운명의 사람인가? 조금 수상해 보이지만 호구 같아 보이니까 일단 친한 척 할까? 자리 이동 5분 남았습니다. 연락처 교환하실 분은 지금 교환하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 하나애 씨, 연락처 교환해요. 녀석 착각하고 있잖아. 괜찮겠지. 네, 정말요? 좋아요, 기뻐요. 틀림없이 하나애 씨는 날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아싸. 하지만 소개팅이 끝나고 바로 연락했으나 답장이 오지 않았다. 어째서? 어라? 언니, 그렇게 예쁘게 하고 어디가? 저번에 길거리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랑 데이트하러 가. 정말? 난 그때 별로였는데. 네, 난 성실하고 좋은 사람 만났어. 내 이름은 사토미, 25살. 어제 동생과 같이 참석한 길거리 소개팅에서 마츠모토 쇼라는 남자와 마음이 맞아 데이트하러 갈 예정이다. 그치만 부자도 아니잖아. 괜한 시간 낭비 아니야? 나도 몇 명이랑 연락처 교환했는데 귀찮아서 다 씹었어. 뭐? 아깝다. 시간 됐다. 다녀올게. 언니 같은 사람이 고른 남자니 형편없겠지? 미안해요. 기다렸어요? 아니, 나도 이제 막 왔어. 그럼 갈까? 그렇게 우리는 좋은 분위기로 데이트를 이어나가고. 이렇게 말이 잘 맞는 사람과 즐거운 데이트를 하는 건 처음이야. 나도 정말 즐거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사귀지 않을래? 정말? 좋아, 그러자. 그렇게 우리들은 첫 데이트 후 바로 사귀게 됐다. 반년 뒤, 난 그녀와의 결혼을 생각하게 됐다. 사귄 지 반년이나 지났으니 슬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고 싶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렇게나 우리 만남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기뻐. 알았어, 일정 물어볼게. 하지만 오늘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지? 뭐가 좀 안 맞네. 갑작스러운 일이 들어와 늦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작업복 차림으로 그녀의 집에 가게 됐다. 인사만 드릴 수 있다면 사토미와의 결혼도 머지 않았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기야, 고생 많았지. 미안해. 아빠가 일 때문에 퇴근이 늦어진다네. 이제 곧 돌아올 것 같은데. 괜찮아. 소개가 늦었습니다. 사토미 씨와 사귀고 있는 마치모토 쇼라고 합니다. 이거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하지만 엄마! 작업복 차림으로 인사하러 오다니 정말 격이 떨어지네요. 딱 봐도 중졸 같아 보이는데? 틀림없어. 맞죠?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작업복이라니 너무 구리잖아. 언니, 잘도 이런 남자랑 만나고 있었구나? 오늘은 급한 일이 들어와서 갈아입고 오기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실례인 건 알지만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은데요. 말도 안 돼. 엄마, 얼른 소독하자. 그러고는 뜨거!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야, 괜찮아? 사토미네 어머님이 양동이에 들어있던 뜨거운 물을 내게 뿌렸다. 얼른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또 뿌릴 거야. 점점 뜨거워지니까 화상 입을걸? 그만해. 쇼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두 사람은 사토미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다. 얘, 정신 좀 차려라. 맞아. 이런 형편없는 놈이랑 결혼할 바에야 얼른 헤어지는 게 낫다고. 안 되겠어. 이 두 사람한텐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거야. 알겠어요. 바로 헤어지겠습니다. 둘 다 너무해. 자기야, 미안해.
내가 돌아간 뒤에도 사토미는 현관에서 계속 울고 있었다. 자기야. 사토미, 이런 곳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늘 남자친구가 인사하러 온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아까 있었던 일을 떠올려 다시 눈물이 나왔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구나. 사토미의 남자친구가 인사하러 온다고 들어서 빨리 일을 마치고 왔건만. 그 남자 돈 없어 보여서 뜨거움을 뿌리고 쫓아냈어요. 작업복 차림으로 오다니 너무 형편없어 보여서 위험했다고. 뭐라고? 너네 그분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린 이제 전 재산을 잃을 거야. 뭐? 그분이라니? 걔가 누군지 알아? 그딴 놈 때문에 전 재산을 잃을 리는 없지. 곧 알게 될 거야. 며칠 뒤 아빠가 말한 게 현실이 됐다. 응? 긴급? 이게 뭐야? 엄마가 수상해 보이는 봉투를 열자 안에는 퇴거 명령 서류가 나왔다. 이게 대체 뭐야? 왜 우리들이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건데? 여보, 이것 좀 봐. 엄마는 서둘러 아빠에게 편지를 보여줬지만 아빠는 포기한 듯한 태도로. 그러니까 말했잖아. 따를 수밖에. 그렇게 말하며 짐을 쌌다. 쇼와 더 이상 사귈 수 없다면 이대로 이 세상 끝으로 이사가서 아무와 만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어.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안타깝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래, 싸우자고. 그때였다. 집 앞에 정장과 선글라스를 착용한 험악해 보이는 남자들이 몇 명인가 서 있었다. 당신들 뭐예요? 우리 집에 무슨 볼 일이에요? 편지 읽으셨죠? 당신들은 이 집에서 즉시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권리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이상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엄마와 여동생은 물러나지 않았다. 그때 쇼가 나타났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모두 쇼를 향해 경례했기에 딱 봐도 무리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자기야, 왜 저 녀석이 어째서? 이미 서면으로 통지했을 텐데요. 엄마,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 엄청난 사람을 적으로 돌린 것 같아. 이런 녀석들이랑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리 없어. 도망가자. 최악이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집에 갈 수도 없고 이대로 우리 노숙자 되는 거야? 뭐? 싫어. 이 나이에 어떻게 노숙자로 살려는 거야? 어쩌면 묵을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야. 나는 저번에 길거리 소개팅으로 연락처를 교환했었던 사람들에게 곧바로 메시지를 보냈다. 또 갔어. 이건 하나의 시잖아. 오랜만이에요. 지금 곤란한 일이 생겨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지금 세라 씨의 집에 가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뭐라고? 하나의 시간 내 집에? 이건 이제 사귀는 거나 다름없는 건가? 몇 분 뒤 어서 들어오세요. 이분은 말하는 걸 잊었네. 엄마도 같이 왔어. 괜찮지? 갑자기 들어와서 미안해요. 잠깐 실례할게요. 완전 괜찮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것이 세미 상견례라는 건가? 어머, 집이 참 좋구나. 집 좋다. 백화점도 가깝고 최고다. 주말에 쇼핑하자. 나 뭐 좀 사주라. 너도 참. 가고 싶은 곳은 잔뜩 있지만 그날은 투자사와의 회식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뭐? 일보다 여자를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장과 밥이라고? 하나이가 그 사장과 친해지면 출시할 수 있겠네? 그럼 쇼핑은 됐고 그 회식 약속에 우리도 같이 가면 어떨까? 같이요? 이건 정식으로 사귀고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어필하는 거랑 다름없잖아. 좋아요, 같이 가요. 아싸. 회식 당일. 회식은 2층에서 이루어지니 끝나기 전까지 1층에서 기다려주세요. 알았어, 잘하고 오렴. 다녀와. 말은 저렇게 했지만 틈을 노려 그쪽 사장한테 들이대 환승해버리자. 나한테 맡겨.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1층 식당에서 메뉴를 보기 시작했다.
뭘로 할까? 세라가 사주는 거니까 가장 비싼 걸로 시킬까? 그때였다.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나 싶었더니 어째서 이런 곳에. 사토미, 당신까지. 우연히 가족이 다 같이 모였다. 그때 2층에서는 회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 길거리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과는 잘 됐어? 중요한 이야기를 끝낸 뒤 우리들은 간단한 근황 얘기를 했다. 그게 말이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너도 그때 참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 나? 여친 생겼어? 그래? 정말 잘 됐다. 언니, 설마 아직도 그 남자한테 미련이 있는 거야? 그건 그딴 남자는 얼른 잊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야지.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돈 많은 남자 만났다? 그보다 당신들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사장님 따라온 거야. 시간이 지나고 회식을 마친 세라가 나타났다. 세라, 고생했어. 이 사람이 내 남친이야. 돈 엄청 많다? 그때였다. 사토미, 오래 기다렸지? 쇼, 뭐? 왜 저 녀석이 여기 있는 거야? 설마 또 우리들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쇼를 아세요? 이 사람이 오늘 같이 회식한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 사장이에요. 뭐? 참고로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기도 해. 녀석이 사장이라고? 말도 안 돼. 게다가 당신이 다니는 회사라고? 나는 작업부 제조사 대표다. 남자 직원이 대다수라 이성과의 만남이 적었고 우연히 참가한 길거리 소개팅에서 그녀를 만났다. 요새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여친이라도 생기셨어요? 티나요? 네, 매일 즐거워 보이고 핸드폰도 계속 들여다보시잖아요. 다 보여요. 길거리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정말 잘 맞아요. 최고의 여성이에요. 보세요. 얘는 제 딸인데요, 사토미. 네? 나중에 사토미네 아버님이 직원이라는 걸 알고 신경이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 가족들에게 사장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른 나가지 않으면 또 물 뿌릴 거야? 화상 입기 전에 얼른 나가. 인사하러 갔을 때 보여준 두 사람의 태도를 보고 안 돼, 저 두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통하지 않아. 사토미와 아버님을 두 사람과 떨어뜨려야 해. 그래서 일부러 사토미와 헤어진 척하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원들을 불러 협력을 요청했고 어머님과 동생을 집에서 쫓아내기 위한 연극을 했다. 그 후 사토미, 자기야, 미안해. 그때 헤어지자는 건 거짓말이었어. 그저 네가 두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연극을 한 거야. 그랬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마침 우리 집이 사택이었으니 정말 쫓아내는 짓도 가능했다는 거잖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왜 시오에게 그런 짓을 한 거죠? 그야 작업복 차림으로 집에 오니까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 작업복 차림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오니까 착각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좋지 않아. 뭐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에 안녕? 소개팅 이후로 갑자기 우리 집에서 재워달라고 연락했잖아. 무슨 일 있었어? 쉬. 뭐라고? 그럴 수가. 나한테만 연락한 게 아니었군. 뭐 여러 사람들한테 연락은 했지만 지금은 너뿐이야. 믿어줘. 미안하지만 더는 너와 같이 있을 수 없어. 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내 운명의 사람이 아니었어. 그럴 수가. 그럼 식장 보러 갈까? 기대된다. 난 차였는데 저 둘은 분해 죽겠네. 그치만 집은 무사한 것 같으니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보, 오늘부터 집에 돌아갈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두 사람. 그런 두 사람에게 아버님은 미안하지만 여기에 사인해줄래? 더는 같이 살기 힘들어.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다. 뭐? 이게 뭐야? 역시 우리 노숙자 되는 거야? 결국 사토미네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었고 어머님과 여동생은 가난한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이번에야말로 운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 사람은 구분할 줄 알아야지. 맞아. 처음 집에 오는데 엄마랑 같이 재워달라는 게 이상하잖아. 난 운명의 사람을 발견하기 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가족의 애인한테 상냥하게 대해줘야 한다. 이제 슬슬 나한테도 진짜 운명의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구독 버튼 잘 부탁해. 내가 다니는 유치원 내는 매일 자신이 쌓은 도시락을 자랑하는 시간이 있다. 내 도시락 봐봐. 오늘은 매니저카 소고기 스테이크 덮밥이야. 나는 피플 캐릭터 도시락이다. 우와, 짱이다. 마사케, 네 도시락은 뭐야? 나는... 내 도시락은 조금 특이하다. 왜냐하면... 뭐? 뭐야 저게? 콩밖에 없잖아. 콩 좋아하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 내 도시락에는 항상 콩이 꽉꽉 담겨져 있다.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른다. 얘들아, 밥 다 먹었으니까 저기서 숨바꼭질 하자. 숨바꼭질 말고 소꿉놀이 하자. 마사키, 너 뭐 할래? 뭐라? 아직 도시락 먹는 것 같은데? 영차, 좋아. 맛있다. 내 이름은 타니우치 마사키. 보는 그대로 나는 남들보다 항상 행동이 조금 느리다. 마사키, 아직도 도시락 먹고 있니? 네. 그래서 유리 선생님께 항상 이런 식으로 혼난다. 원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니코. 모로보시 그룹의 A급 메이드입니다. 모로보시님과 원장님은 아는 사이로 여기에서 일하는 유치원 선생님들을 평가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책 읽을 시간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다 같이 노래 불러요. 네. 모든 선생님들은 우수했기에 딱히 제가 할 말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사키, 넌 왜 항상 뭐든지 그렇게 느리게 하니?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말도 행동도 전부 다 느리잖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네 맘대로 하렴. 저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역시 그렇죠. 저기 실례합니다. 뭐죠? 저는 이 선생님에게 아이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선생님이 맞춰서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셔야 해요. 그러나 뭐야 이 여자, 잘난 척하기는.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지? 여러 이야기를 했으나 아무래도 들으려는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역시 선생님을 지도하는 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렵네요. 아, 오늘도 콩만 잔뜩 든 도시락을 가져왔잖아. 매일매일 콩. 으흐! 마사키, 좀 더 빨리 먹어야지. 네? 그치만... 그렇지 않으면 그 콩 다 버린다. 버린다고요? 그게 싫으면 빨리 다 먹으렴. 네. 안 돼, 빨리 다 먹어야 해. 버리면 안 돼. 좋아. 입안이 콩으로 가득해. 그치만... 난 어떻게든 콩을 다 먹기 위해 입안에 콩을 가득 집어넣었다. 좋아, 다 먹었구나. 하면 잘하면서. 역시 내 지도 방식이 옳아. 오냐오냐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갑자기 왜 그래? 입안에 콩을 잔뜩 넣어 숨쉬기 불편한 것인지 마사키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아, 구급차 불러야겠네. 난 그대로 119에 연락했다. 네, 구급대원입니다. 여기 유치원인데요. 아이 상태가 안 좋아요. 증상은요? 안색이 파란 채로 쓰러졌어요. 그 후 구급대원은 여러 가지를 물었고, 쓰러진 아이 이름은 타니우치 마사키예요. 타니우치 마사키라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구급대원이 그 말을 듣고 놀란 것 같이 보였다.
기분 탓이겠지. 잠시 후 구급차가 왔고 웬 새까만 구급차가 도착했길래 자세히 봤더니 뭐야 이거 VIP 전용차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안색이 안 좋네요. 서둘러 모로보시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대체 뭐지 그건? 마사키님이 도착했습니다. 예. 제대로 치료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난 모로보시 종합병원의 우수한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정말 괴로웠어.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치료를 마쳤다. 마사키, 아빠!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아빠가 서둘러 병실에 찾아왔다. 그러자 타카우치님 항상 신세지고 있습니다. 다카오치님, 아드님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아들이 무사히 깨어났습니다. 아빠는 여기 의사 선생님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집에 돌아간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남친에게 얘기했다. VIP 전용이라고 표시된 구급차까지 온 거 있지? 애 하나 가지고 겁나 시끄럽게 말이야. 그치? 예? 응? 그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는 내 남친으로 모로보시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초엘리트 의사다. 쓰러졌다던 그의 이름이 뭐야? 마사키. 뭐? 그 아이는... 이름이 왜? 그보다 내 말 좀 들어봐봐. 걔 밥 먹는 것도 진짜 개 느려서 꾸물거리고 있길래 빨리 하라고 혼냈다? 그 마사키라는 애 진짜 VIP 맞아.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도시락에 콩만 넣고 다니는 애가 무슨 VIP야 VIP는. 다음 날 갑자기 원장 선생님이 날 불렀다. 어제 마사키가 병원에 실려간 것 같더군. 아 그거요? 곧바로 기운을 차렸더라고요. 그거라니! 잘도 그런 말을 하는구나. 네? 아이를 좀 더 책임감 있게 대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고 난리야. 그 아이가 느려서 그런 거 아니야. 기운을 차린 나는 평소처럼 유치원 생활을 보내고 있다. 아무 일 없었던 것 마냥 시시덕거리기는 개열받네. 오늘도 내 도시락에는 콩이 잔뜩 들어있었다. 오늘은 천천히 먹어야지. 또 콩이야? 목에 걸렸다 쓰러지면 내가 혼난다고. 그래. 평소처럼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던 그때 잘 먹겠습니다. 잠깐만 마사키. 이거 선생님이 먹어줄게. 네? 요리 선생님이 입을 크게 벌리고 순식간에 내 콩도시락을 다 먹어버리고 말았다. 이거 의외로 맛있는데? 앞으로도 내가 먹어줄게. 맛있다. 그 후 매일같이 요리 선생님은 내가 가져온 콩 도시락을 전부 다 먹어버리고 말았다. 내 도시락이... 이게 다 널 위해서라고. 그런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자, 오늘도 도시락 먹어줄게. 이날 나는 아침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리고 선생님 큰일이에요. 마사키가... 이번엔 왜? 콩 먹다 체한 것도 아닌데. 진짜 또 119에 연락해야 되잖아. 저기요, 또 저번에 그 아이가 쓰러져서요. 저요?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까만 구급차가 나타나서는 자세히 얘기를 듣고 싶으니 이번에는 선생님도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네? 저도요? 알았어요. 정신이 들었니? 내 이름은 모로보시. 모로보시 그룹의 총수로 취미는 비즈니스, 의사이자 과학자이기도 하다. 뭐라? 저 또 병원에 온 거예요? 맞아. 잠깐 진찰 좀 할게. 대박! 진짜 모로보시님이잖아? 나도 진짜 먹고 싶다. 어디 보자. 아무래도 영양실조인 것 같네. 그래요? 근데 이상한걸? 분명 마사키는... 저희 아들은 선설적인 병으로 인해 남보다 행동이 느리거든요. 평범하게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도 어려워
항상 영양가가 높은 고급 콩을 먹이고 있답니다. 그거 참 고생이시네요. 그치만 그 증상이라면 분명 성장하면서 점점 완화될 거예요. 마사키, 항상 콩을 먹지 않았니? 네. 고급콩이라고? 그래, 그걸 먹으면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 보기엔 평범한 콩이지만 꽤나 비싼 거거든. 그렇게 좋은 거였어 그게? 그래서 그렇게 맛있었던 거구나. 그 콩을 매일 잔뜩 먹고 있다면 영양 실조에는 걸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대로 가다가 내가 콩을 전부 먹고 있었던 게 밝혀져 큰일 날 거야. 네? 저기 그게 말이죠. 마사키는 먹는 게 느려서 다 못 먹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치만 다음번에는 천천히라도 제대로 다 먹여보도록 할게요. 그래? 그럼 그 이야기를 자세히. 저기 이제 마사키도 깨어났으니 돌아가 볼게요. 마사키 일어날 수 있지? 네. 모로보시님도 바쁘실 테니까 자 어서 돌아가자. 이만 갈게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조사해볼까? 니코, 조사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맡겨만 주세요. 그렇게 저는 그 유치원에 조사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사키는 쉬는 날이었지? 그거 참 잘 됐네. 안녕하세요. 이 여자 저번에 무슨 일이세요? 잠깐 조사를 부탁받아서요. 원장 선생님의 허가도 받았습니다. 얘들아, 잠깐 괜찮니? 저는 아이들에게 직접 말을 걸었고, 우와, 누나, 이름이 니코구나. 너무 귀엽다. 니코 언니, 같이 놀자. 순식간에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착한 척 하기는. 대신 애들 봐주니까 좋은 거라 치자. 저기, 마사키는 콩도시락을 제대로 먹고 있었니? 저 그거 알아요. 마사키는 안 먹었어요. 매일 선생님이 전부 다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설마 저 녀석이 여기 온 목적이? 모로보시님, 아이들의 증언으로 단서를 잡았습니다. 고마워 니코. 덕분에 수고를 덜었어. 천만에요. 사실을 잡은 나는 즉시 이 일을 마사키네 아버님께 보고했고. 도망가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아니에요. 이건 깊은 사정이. 뭐가 아닌지 들려주시죠. 아이들에게 다 들었어요. 마사키네 아버님과 모로보시님까지.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애초에 모로보시님과 지인인데다 아들이 VIP로 대접받다니 대체 정체가 뭐죠? 그는 대기업 의료기기 메이커 매니 메디컬의 대표야. 우리 병원도 항상 신세지고 있지. 아니요, 저야말로 모로보시님 덕을 얼마나 받고 있는데요. 그랬구나. 이거 상황이 안 좋은걸? 얼른 여길 벗어나야 해. 그때였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원장님? 자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잘도 우리 유치원에 오명을 뿌렸네. 죄송합니다. 처음에 니코 씨가 왔을 때 제대로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그래. 네, 다음부터는 다음은 없어. 자넨 해고야. 그럴 수가. 해고당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진 않았다. 왜냐하면 나한텐 장래 유명한 엘리트 의사 남친이 있으니까. 하지만 얘기 들었어. 설마 네가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너 좀 살찐 것 같다. 그 후 나는 새로운 남친을 찾아다녔으나 뭔가 사진이랑 좀 다른데요. 살쪘어요. 죄송해요. 그럴 수가. 아무래도 그 콩을 매일 먹은 탓에 점점 살이 찌는 체질이 된 듯하다. 좋아, 완전히 회복했어. 감사합니다. 이 콩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는 만큼 일반 사람이 많이 먹으면 큰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군. 너희들도 영양소를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 구독 버튼 잊지 말고